나나니가 먹이를 물고 땅속으로 들어간다. 녀석은 어느새 애벌레의 몸에 자신의 알을 붙였다. 땅굴은 나나니의 육아방이다. 개미 귀신은 깔때기 모양의 집을 짓는다. 빠지면 죽는 모래성은 개미 귀신의 사냥터다. 숲속의 잎사귀 한 장도 나무의 부스러기도 곤충들에겐 집이 된다. 그 집은 평수가 작고 거품이 없다. 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생명을 키워내는 참사리 공간이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왕사막 위의 알집. 지난 가을 어미는 이곳에 알을 낳았다. 알집의 표면은 두텁고 단단한 펄프질이다. 긴 꼬리 지비나비는 번데기로 겨울을 보낸다. 노랑 쐐기나방의 고치는 손으로 눌러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 딱따구리의 나무 방문은 그 속에 애벌레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썩은 나무를 갉아먹고 사는 사슴벌레 애벌레. 녀석은 나무의 섬유소를 녹여 영양분을 만드는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다. 죽은 호두나무 속에서는 버들하늘소가 산다. 녀석은 나무 속에 긴 터널을 만들어 훑고 다니는 고목의 분해자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곤충들이 햇살에 몸을 풀면 내 집 장만이 시작된다. 호리병벌 한 마리가 애벌레를 물고 와 항아리에 담는다. 애벌레는 죽지 않고 마취된 상태로 저장된다. 호리병벌은 항아리 안에 알을 이미 낳은 상태.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어미가 잡아다 놓은 신선한 먹이를 먹고 자라게 된다. 호리병벌은 진흙을 물어와 집을 짓는다. 앞다리와 턱을 이용해 만든 진흙 경단이 집재료다. 애벌레를 잡아넣은 다음에는 입구를 막는 토목공사가 진행된다. 진흙 경단을 잘게 썰어 황토방을 빈틈없이 메운다. 녀석은 자연의 도예가다.
더듬이로 집의 크기와 깊이를 산출하고 내부를 입체적으로 연결한다. 호리병 벌의 애벌레가 자라는 황토방에는 늘 신선한 공기와 먹이가 있다. 산사에 쌍살벌이 날아들었다. 지난 겨울 살아남은 여왕벌들이다. 문짝의 마른 나무를 뜯어내는 등 검정 쌍살벌. 나무 섬유질을 침으로 반죽하면 펄프질의 집재료가 된다. 절간의 창호지도 마찬가지. 나무보다 부드러운 재료이고 뜯기도 쉽다. 쌍살벌은 나뭇잎이나 바위 밑에 집을 짓는다. 무러운 재료를 침과 함께 개어내면서 방을 하나씩 넓혀간다. 더듬이로 방의 치수를 재가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집을 짓는 틈틈이 기둥을 보수한다. 녀석은 확장보다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여왕벌은 방을 넓혀갈 때마다 알을 하나씩 낳는다. 알을 낳고 나면 더듬이로 다시 알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한다. 여왕벌은 산란 후 2달이 지나 암컷 1벌이 생길 때까지 집짓기와 새끼 돌보기를 혼자 해낸다. 집이 넓어지면서 주변 정리 작업도 필요해진다. 쌍살벌은 잎사귀를 타고 가 풀잎을 잘라낸다. 육각형은 취수의 재료로 최대의 공간을 만드는 도형이다. 서로 맞닿았을 때 빈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육각형의 집. 처음 여왕벌의 집은 초라했지만 여름이 되면 아파트로 발전할 것이다. 절간 대들보에서는 띠호리병 벌들의 토목 공사가 한창이다. 녀석들은 나무 구멍에서 진흙을 뜯어내고 있다. 알을 낳기 위해 지난해 썼던 구멍을 다시 파내고 있는 것이다. 띠호리병 벌 한 마리가 애벌레를 물고 들어간다. 구멍 내부를 정리하고 나온 녀석이 이번에는 뒤로 들어간다. 알을 낳기 위해서다. 지름 1cm도 안 되는 구멍 안에 애벌레가 갇혀 있다. 띠호리병 벌은 애벌레 몸에 알을 붙였고 알에서 깨어나 어미가 잡아준 애벌레를 먹고 자라게 된다. 알을 낳은 어미의 다음 작업은 구멍을 메우는 것이다. 주변 개울에서 촉촉한 진흙 경단을 물고 와 꼼꼼히 구멍을 막는다.
띠호리병벌이 구멍 내부를 정리하고 있는 사이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녀석은 1시간 가까이 띠호리병벌 곁을 맴돌면서 산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청벌은 집을 짓지 않는 기생벌이다. 남의 몸에 알을 낳으면 기생알이 먼저 깨어나 숙주를 잡아먹는다. 다시 청벌이 띠호리병벌의 집을 노린다. 작지만 사나운 청벌. 하지만 집을 지키는 띠호리병벌의 방어벽을 뚫지 못한다. 단독 생활을 하는 사냥벌들에게 나무 구멍은 새끼를 키우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천적의 침탈을 막고 숨쉬는 나무 속에서 새끼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맵시벌이 띠호리병벌과 신경전을 벌인다. 맵시벌도 기생벌이다. 띠호리병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맵시벌이 더듬이를 움직이며 구멍을 찾는다. 더듬이로 대략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 산란관으로 구멍을 뚫을 자리를 탐색한다. 맵시벌의 산란관은 몸 길이의 2배가 넘는다. 벽과 맞닿은 진흙의 약한 부분을 산란구멍으로 선택했다. 산란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구멍집에 임자가 나타났다. 집단속을 아무리 잘해도 기생벌을 봉쇄할 수는 없다. 맵시벌이 다시 진흙구멍을 노린다. 산란관은 탐침봉이자 드릴이다. 맵시벌이 산란관을 꽂았다. 긴 산란관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 애벌레의 위치를 찾아낸다. 그리고 온몸에 힘을 실어 알을 배에서 산란관으로 내보낸다. 구멍 속에서는 맵시벌의 알이 가장 먼저 깨어난다. 그리고 띠호리병벌의 알과 잡아온 애벌레 모두를 먹어치운다. 나방 애벌레 한 마리가 실을 토해내 잎사귀를 붙이고 있다. 잎은 애벌레의 다용도 집이다. 밤 이슬과 천적의 눈을 피하게 해준다. 낮에는 햇빛을 피하는 휴식처가 되기도 한다. 나무 부스러기를 걸치고 다니는 녀석은 도롱이벌레다. 녀석은 먹을 때만 머리를 내민다. 오늘은 개망초 꽃잎 식사다. 침으로 모은 나뭇가지와 낙엽 부스러기들은 녀석의 이동식 위장 텐트다.
자벌레는 배다리가 퇴화해 자를 재듯이 몸을 움직인다. 박새가 위장을 하지 않은 자벌레를 찾아내 한 입에 물어간다. 집에 보호가 없으면 애벌레들에게 새들의 위협은 더욱 커진다. 숲속의 애벌레들은 번식기 어린 새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잎사귀 재단사 왕거위벌레. 녀석은 집을 짓기 전에 잎맥을 반쯤 잘라 시들기를 기다린다. 잎이 부드러워지면 반쪽으로 접고 누른다. 자기 몸의 몇십 배나 되는 잎사귀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강한 턱과 다리라는 도구 때문이다. 재단 작업은 암컷이 주도하고 목이 긴 수컷은 빈둥거린다. 주맥을 일정한 간격으로 갉아내는 것은 말기 쉽고 다시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암수가 잎을 마는 사이에 다른 수컷이 나타났다. 짝짓기가 급한 녀석이다. 수컷이 잎사귀를 타고 올라가 침입자를 공격한다. 녀석들의 싸움 무기는 긴 목이다. 긴 목으로 상대를 밀어내면서 쫓아낸다. 잎을 말아 올리는 단계다. 그런데 도망갔던 수컷이 돌아왔다. 암컷이 수컷 두 마리를 등에 업고 있다. 수컷들의 싸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암컷은 오로지 알을 낳고 잎을 마는 데에만 몰두한다. (20분에) 걸친 암컷의 수고로 잎사귀 요람이 거의 완성돼 간다. 수컷들은 계속 씨름 중이다. 암컷은 말아올리던 잎사귀 속에 알을 낳았고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다. 암컷은 큰 턱으로 요람을 싹둑 잘라낸다. 섬세한 작업으로 완성된 요람. 왕거위벌레의 알은 잎의 보호를 받고 그것을 먹으며 성장할 것이다. 무당벌레는 고추잎 아래에 주황색 알을 붙였다. 가는 실에 연결된 알갱이는 칠성 풀잠자리 부치의 알이다. 실에 매달린 알은 천적을 피하고 통풍에 유리하다. 알이 깨어나고 있다. 등에는 긴 털이 나 있고 큰 턱을 가진 애벌레다. 영롱한 알에서 깨어난 녀석치곤 다소 무서운 모습이다.
고추밭 줄기를 덮고 있는 진딧물. 알에서 깨어난 칠성 풀잠자리 부치 애벌레는 고추밭에서 살아간다. 먹잇감은 바로 진딧물이다. 커다란 턱으로 진딧물을 붙잡고 치익을 빨아먹는 칠성 풀잠자리 부치 애벌레. 진딧물은 저항도 못하고 곧 빈 껍데기가 된다. 고추밭 칠성 풀잠자리 부치의 라이벌은 무당벌레다. 녀석은 진딧물을 하루에 100여 마리 잡아먹을 정도로 포식성이 강하다. 칠성 풀잠자리 부치 애벌레가 나뭇가지를 고르고 있다. 녀석은 번데기방을 준비 중이다. 튼튼한 가지가 있고 은폐된 공간이 좋은 자리다. 녀석은 배끝에서 실을 뽑아내 하얗고 작은 고치방을 만들어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고추방이 톱으로 자른 듯이 둥글게 파이기 시작한다. (20여) 분간 계속된 고추방 뚜껑 열기 작업 끝에 칠성 풀잠자리 부치 한 마리가 고개를 내민다. 고추방에서 나온 녀석은 고추 잎사귀 아래 자리를 잡는다. 등판이 갈라지면서 머리와 가슴이 먼저 나온다. 긴 더듬이가 나온 다음에는 몸을 일으켜 세워 배를 빼낸다. 연한 풀빛이 온몸에 감돈다. 날개맥에 힘을 주면 투명한 날개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얼음벌레가 된 칠성 풀잠자리 부치. 포식이 시작됐다. 녀석은 무당벌레보다도 진딧물을 많이 잡아먹는다. 하루에 150여 마리를 잡는 포식성. 진딧물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인간에게는 유익한 곤충이다. 잎사귀 한 장은 곤충들의 집이 되고 생과 사의 무대가 된다. 고목을 두드리는 까막딱따구리. 녀석은 부리의 진동으로 벌레를 탐지한다. 고목은 또 하나의 집이다.
구멍 속에서 머리를 내민 사슴벌레 애벌레. 나무를 갉아먹으며 성장해 지금은 번데기방을 준비 중이다. 갉아먹은 나무 부스러기를 모아 입구를 봉쇄하고 나면 몸이 굳어지기 시작한다. 죽은 호두나무 속에는 흰염소 하늘소 애벌레가 있다. 녀석은 나무 터널 속에서 2년째다. 번데기방은 나무 껍질 가까운 곳에 마련한다. 머리는 항상 출구 쪽을 향한다. 애벌레 시절에는 몸이 부드러워 방향 전환이 쉬웠지만 딱딱한 성충은 어렵기 때문이다.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통로는 넓지 않다. 흰염소 하늘소는 턱으로 나무를 갉아 구멍을 넓힌다. (2년) 동안의 어둠 속 생활을 끝내고 하늘소가 나무 위에 섰다. 비상을 위한 날개 연습을 하면 녀석은 빛의 세상의 일원이 된다. 나무 속에서 살아가는 하늘소 애벌레 등을 노리는 것은 딱따구리뿐만이 아니다. 말총벌인 참나무 밑둥을 살핀다. 말총벌은 기생벌 중에서 산란권이 가장 길다. 녀석이 나무 틈새를 엿본다. 알을 낳기 위해 애벌레를 물색 중이다. 나무 속에는 버들하늘소 애벌레가 꿈틀거린다. 지물이 될 애벌레를 확인한 말총벌. 긴 산란과는 나무 틈새의 애벌레에게 기생알을 낳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버들하늘소 애벌레의 몸에서는 말총벌의 알이 깨어날 것이다. 참나무는 애벌레들의 다세대 주택이자 얼음벌레들의 공동 먹이터다. 참나무 수액의 좋은 자리는 장수말벌 차지다. 왕호색 나비도 수액을 찾아왔다. 빨대처럼 긴 입을 내밀어 보지만 자리 확보가 쉽지 않다. 간신히 수액을 빠는 자리를 잡았지만 벌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다시 왕호색 나비가 접근한다. 참나무 수액은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곤충들의 영양식이다. 자리를 확보한 나비는 과감한 날개짓으로 벌들의 공격을 차단한다. 장수말벌의 접근. 왕호색 나비는 쫓겨난다.
톱 사슴벌레가 참나무 속에 번데기 방을 만들었다. 번데기 방에 들어온 지 3주가 지나면 몸이 굳고 젓갈색이 짙어진다. 허물을 벗은 톱사슴벌레는 앞날개가 흰색이다. 몸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젓갈색으로 변하고 뿔 같은 긴 턱을 선보인다. 날개 도지가 끝나고 외부 골격이 굳어지면 톱사슴벌레는 바깥 세상으로 나온다. 밤, 참나무 수액이 흐르는 곳에는 숲속의 강자들이 모인다. 장수풍뎅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하늘소와 넓적 사슴벌레에게 힘을 과시하며 자신의 등장을 알린다. 밤의 패권은 장수풍뎅이가 쥐고 있다. 참 풀색 하늘소는 수액을 빨며 짝짓기를 한다. 나방들도 강자의 틈바구니에서 수액을 빤다. 청개구리는 수액 주변에 몰려드는 나방을 잡기 위해 대기 중이다. 수액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대결도 펼쳐진다. 녀석들의 승부수는 뿔치기다. 사슴벌레들 수컷의 큰 턱은 본래 먹이를 씹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발달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싸움의 무기로만 사용된다. 납작한 체형이어서 들배지기에 능하다. 싸움의 우열은 가리기가 쉽지 않다. 참나무 숲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시간을 달리해 공평하게 나눠 먹는 선택도 있다. 비를 기다려 냇가에서 땅으로 올라오는 애벌레. 에반딧부리는 지난 10개월간 물속에서 물달팽이를 잡아먹고 살아왔다. 녀석이 모래알을 하나씩 모아붙이고 있다. 번데기 방을 만드는 중이다. 지 몸 하나 감싸는 새끼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방이지만 공사는 치밀하게 진행된다. 입구가 좁아지면서 모래알 번데기 방은 완성돼 간다. 에반딧부리는 번데기 단계에서도 빛을 발한다.
등판을 찍고 에반디 뿌리가 나오고 있다. 허물을 벗은 녀석은 등판이 점차 검은색으로 변해간다. 번데기 방의 문이 열리고 더듬이가 바쁘게 움직인다. 에반디 뿌리의 몸이 조심스럽게 빠져나온다. 반딧불이의 불빛은 짝을 찾기 위한 신호다. 그 불빛은 20일 동안 부서지지 않고 버텨 얼음벌레로의 변신을 가능케 한 흙으로 지은 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땅이 움직인다. 아래서 깨어난 벼메뚜기가 나오는 중이다. 땅속 3cm 깊이에서 나오는 애벌레들. 겨우내 알로 지내면서 얼어 죽지 않은 것은 흙의 보호와 어미가 알집에 분비한 특수한 점액 때문이다. 애벌레는 몸이 작고 날개가 없을 뿐 얼음벌레와 비슷하다. 풀을 갉아먹으며 자라나 몇 차례 허물을 벗은 다음 날개를 단다. 길 곳곳에 뚫린 구멍은 길 앞잡이 애벌레의 집이다. 강한 턱을 가진 녀석은 애벌레와 성충 모두 벌레를 잡아먹고 산다. 굴의 깊이는 약 30cm. 표적은 지나가는 개미와 애벌레들이다. 홍다리 조롱박벌이 쌕쌕이를 붙잡았다. 녀석은 쌕쌕이의 급소에 침을 찔러 마취시킨다. 굴은 앞다리를 삽처럼 이용해 판다. 먹잇감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굴 속에 저장하고 그 몸에 알을 낳아 깨어난 애벌레가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미들이 쌕쌕이를 끌어가고 있다. 굴을 파는데 열중하는 사냥벌 주변에는 늘 약탈자가 넘보고 있다. 개미는 자기 몸무게 30-40배까지 들어올린다. 강한 턱에다 집단의 힘이 더해지면 쌕쌕이는 개미의 차지다. 하지만 홍다리 조롱박벌이 눈치를 채고 날아온다. 그리고 서둘러 사냥감을 끌고 굴 속으로 들어간다. 굴의 크기는 이미 쌕쌕이의 몸에 맞게 뚫어놓은 상태다. 굴 속에서 알을 낳고 나온 홍다리 조롱박벌. 곧바로 구멍을 막고 굴 주변을 위장한다. 똥도 곤충들에겐 집이 된다.
뿔 솥동구리는 후각이 발달해 있다. (2, 3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똥 냄새를 맡고 접근한다. 수컷이 솥동 더미 위에 올랐다. 머리 가운데 솟은 뿔은 솥동을 파헤치는 데 유용하다. 엄청난 힘으로 똥을 파고드는 뿔 솥동구리는 하늘을 나는 천연 굴착기로도 불린다. 암컷은 뿔이 없다. 부채꼴 모양의 머리는 똥 속을 드나들기 쉬운 구조다. 녀석들은 신선한 솥동을 먹는다. 솥동 속에는 소화되지 않은 영양분이 많다. 뿔 솥동구리는 솥동을 끌어내려 땅속 40cm 정도의 깊이에 집을 짓는다. 수컷은 굴 위에서 솥동 배달을 담당하고 암컷은 둥근 경단을 만들어 그 속에 알을 낳는다. 솥동을 들추자 놀라서 달아나는 녀석은 애기뿔 솥동구리다. 크기가 2cm를 넘지 않고 뿔도 작은 편이다. 암컷은 뿔이 없고 경계심이 강하다. 붙어 있어요, 지금도. 녀석들의 사랑은 땅 속에서 이루어진다. 수컷은 암컷이 내는 페로몬 냄새를 더듬이로 맡고 구애 행동을 한 뒤에 교미한다. 짝짓기를 마친 애기뿔 솥동구리는 솥동더미 아래로 파고 들어간다. 그리고 암수가 함께 새끼들이 태어날 방을 만든다. 솥동 경단은 식량이자 산란터다. 암컷은 경단을 반질반질하게 다듬은 다음 그 속에 알을 낳는다. 산란을 마친 암컷은 힘이 빠져 있다. 하지만 끝까지 알을 돌보다 굴 안에서 죽을 정도로 모성애가 강하다. 경단 속에는 알이 하나씩 들어있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경단의 안쪽부터 파먹으며 성장한다. 산란 후 30일이 지나면 번데기가 되고 50일이 지나면 성충이 된다. 어미의 보호 아래 먹이와 은신처가 동시에 충족되는 솥동 밑의 집은 새끼들에겐 지하 궁전이다. 껍데기를 부수고 애기뿔 솥동구리들이 나온다. 솥동 아래서 보낸 2개월. 이젠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서야 한다. 뿔 솥동구리 새끼도 씩씩하게 걸음을 내딛는다.
자연의 청소부로 소똥을 찾아 날개를 펼친다. 왕 사마귀들의 부화가 시작됐다. 녀석들은 동시에 알집을 뚫고 나온다. 푹신푹신하면서도 단단한 알집. 빠져나온 데 드는 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머리는 아래쪽으로 향한다. 함께 나오는 형제들은 200여 마리. 얼음벌레와 모습은 비슷하지만 날개도 없고 얇은 막에 쌓여있는 애벌레들이다. 애벌레들은 곧바로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뿔뿔이 흩어진다. 애벌레는 67번의 허물벗기를 거쳐야 제대로 된 사냥꾼의 모습을 갖춘다. 왕 사마귀 한 마리가 꽃 속에 몸을 숨긴 채 사냥감을 노린다. 작은 멋쟁이 나비는 다리로 꿀맛을 보며 이리저리 이동한다. 사냥의 성패는 기다림과 은폐에 달려있다. 사마귀의 몸이 슬금슬금 나비 쪽으로 다가간다. 사마귀의 사냥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비나비 수컷이 빠른 날개짓으로 암컷을 뒤쫓아다닌다. 암컷은 누리장 나무의 꿀에 취해 있고 수컷은 짝짓기가 급하다. 꽃 위로 올라가 기다리는 사마귀에게 제비나비 한 마리가 걸려들었다. 나비는 발버둥 쳐보지만 갈고리 같은 사마귀의 앞다리를 빠져나올 수는 없다. 사마귀는 뾰족한 입으로 나비의 머리부터 먹어치운다. 가을이 시작되면 곤충들의 짝짓기는 급해진다. 삽살이는 암컷을 찾는 울음소리가 그대로 이름이 된 메뚜기과의 곤충. 번식에 양보는 없다. 왕 사마귀도 암컷을 찾는 걸음이 바빠졌다. 하지만 암컷을 발견하면 조심스럽게 뒤를 덮친다. 앞에서 나타나면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마귀에겐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사냥감이다. 목숨을 건 만큼 사마귀의 교미는 격정적이다. 수컷은 앞다리로 암컷의 가슴을 붙잡은 채 교미기를 옆에서 집어넣는다.
짝짓기를 하던 왕사마귀 암컷이 갑자기 수컷의 목덜미를 잡았다. 그리고 물어뜯기 시작한다. 암컷은 머리부터 해치운다. 몸이 반토막 날 때까지 수컷은 교미를 멈추지 않는다. 사마귀의 배가 불룩해졌다. 교미의 상대까지 포식한 것은 알을 낳기 위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다. 산란이 시작됐다. 사마귀는 거품을 만든 다음 그 속에 알을 낳는다. 거품 속의 공기는 겨울의 차가운 바깥 공기를 차단해 알을 보호해준다. 한 번에 낳는 알은 200여 개. 거품은 굳어져 단단한 펄프질이 된다. 그래서 알집은 보온이 잘 되고 외부 충격에 강하다. 암컷 한 마리는 보통 서너 개의 알집을 만든다. 산란을 마치고 힘이 빠진 사마귀는 자연의 집으로 돌아간다. 팥중이는 산란관이 없어 땅속에 배를 길게 늘어뜨려 알을 낳는다. 산란 후 힘이 빠진 곤충들은 곧바로 사냥벌들의 표적이 된다. 땅벌은 실빗장이의 뱃살과 다리를 뜯어간다. 거미를 끌고 가는 대모벌. 거미는 굴의 입구가 좁을 정도로 크지만 단숨에 끌려 들어간다. 대모벌은 거미를 집어넣은 굴에 알을 낳았다. 곤충들의 겨울 준비는 철저한 집장만이다. 돌로 위장된 육아방은 내년 봄에야 열린다. 숲속 곤충에 부산했던 한 해살이는 날개를 비벼 소리내는 긴 꼬리의 울음으로 기울어간다. 눈밭 위를 실잠자리 한 마리가 걷고 있다. 녀석은 얼음벌레로 월동한다. 그래서 하늘을 묵는다는 뜻에서 묵은 실잠자리라는 이름을 얻었다. 니발나비는 풀섭 아래나 고목의 틈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겨울을 보낸다.
나무에 붙어있는 묵은 말벌집. 일벌과 숫벌은 가을에 짝짓기를 끝내고 모두 죽었다. 남은 것은 여왕벌 한 마리. 죽은 듯 누워있는 여왕벌은 내년 봄 새로운 집을 짓고 새끼를 키워내기 위해 겨울잠을 자고 있다. 추위를 피해 말벌집으로 들어온 무당벌레. 남의 집살이지만 여럿이 몸을 맞대고 겨울을 이겨낸다. 한 해 동안 새끼를 길러내는 임무를 마친 묵은 집조차도 다른 생명들의 피난처가 된다. 겨울 숲속 곤충의 집엔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와 인내가 담겨 있다. 눈 덮인 왕사막의 알집에서는 내년 여름 숲속의 강자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